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문제를 보면 기호는 기호요, 숫자는 숫자요, 모르겠고, 던진 수고, 수포 이러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범범범범범범범 범범범범범범 군 두 마리가 있는데 적군 세 마리가 지나가다가 만났어. 오이 멈춰 한 거야. 근데 같은 팀이죠? 그럼 오케이 우리 같이 다니자. 다섯 마리가 되죠? 적팀이죠? 적군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 악마 자식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2탄을 찍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하니까 첫 번째 걸 보니까 조금 목소리가 많이 낮고 텐션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용기의 물을 한 잔 마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물이에요. 진짜 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죠. 사실 안 중요한 단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단원이 중요하죠. 이번 단원은 확실한 컨셉은 계산입니다. 계산. 그리고 자동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다가 일어나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숙달이 돼야 돼. 1차 방정식, 좌표평면 이런 어려운 단원의 뭔가 문제들 풀어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숫자만 바꾼 계산들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해낼 수 있는지를 연습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먼저 자연수의 혼합 계산부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네 개가 섞여 있을 때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곱하기와 나누기를 먼저 해줘요. 더하기와 빼기를 그 나중에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씹어먹는 조커 카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은 괄호가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 더하기 8 나누기 2. 자, 4 더하기 8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라? 그렇지요. 8 나누기 2부터 해주세요. 4 더하기 4가 돼서 답은 8이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 곱하기 2 더하기 3이 있는데 더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닌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괄호가 있죠. 그죠?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 먼저 해줘라. 4 곱하기 5가 되겠죠. 그죠?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 자, 분수와 소수 나오면 이제 보통 초등학교 때 많이 무너지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설마 분수와 소수도 모른다고? 제 주변에도 많이 믿지 않지만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수와 소수를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모든 내용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은 크기 비교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분의 4와 3분의 2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자, 뭐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분모가 같을 때는 누구를 비교한다? 그렇죠. 분자 큰 놈이 더 크다. 그럼 4랑 2 중에 누가 더 크죠? 4랑 2 중에 4가 더 크기 때문에 왼쪽이 더 큽니다. 2분의 1과 3분의 1. 자, 여기부터가 이제 골 때리는데, 자, 뭐가 다르냐면 밑에 있는 숫자가 달라요. 밑에 있는 숫자는 분모라고 하는데, 자, 밑에 있는 숫자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통분을 해줘야 됩니다. 통분이라는 것은 분모를 통일해 주는 건데, 자, 일단은 요령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죠? 그럼 2 곱하기 3, 6분의 3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6분의 하면 2를 곱하는 거니까 위에도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6분의 3과 6분의 2 중엔 그렇죠. 왼쪽이 더 크죠. 그죠? 이걸 하나도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유튜브 검색해 보시고 저도 조만간 저 아름다운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설명하면 이 영상은 2시간 30분이 될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분의 1과 0.25인데요. 자, 이럴 때는 분수와 소수가 있네. 그러면 통일을 해주세요. 분수끼리 보든지 소수끼리 보든지. 자, 5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0.2가 되죠. 그죠?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0.25가 더 크다. 위에 것도 안 했네. 왼쪽 이렇게. 자, 분수의 사칙 계산. 이 돌아버린다. 그죠? 이 분수의 사칙 계산.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내용인데 지금은 간략하게, 그러니까 까먹은 친구들 정도로만 대상으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분수의 덧셈과 뺄셈. 자, 더하기 빼기는 어떻게 하느냐?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 해주면 되는데 분모가 보통 다르죠. 그죠? 그럴 때는 통분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2분의 1과 3분의 2죠. 그죠? 분모를 통분해줍니다. 2와 3이기 때문에
6분의로 둘 다 만들어줄 거예요. 6분의 6분의. 자, 그럴 건데 2가 6이 되려면 3을 곱해야 되죠. 그죠? 그럼 위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돼. 1 곱하기 3, 3. That's right. 3이 6이 되려면 2를 곱해야 되죠. 그럼 위에 있는 2도 똑같이 2를 곱해서 4. 그렇지요. 그러면 답은 6분의 3 더하기 4라서 6분의 7이 됩니다. 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는 뭐지? 1분의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3분의로 통분하면 되겠다. 3분의 뭐 빼기 3분의 뭐 하면 되는데, 그렇지. 3분의 6 빼기 3분의 5가 돼서 3분의 1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자, 곱하기와 나누기인데, 사실 곱하기와 나누기가 더 쉬울 수 있지만, 자, 분수의 곱셈.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데, 약분을 해줘야 되죠. 그죠? 자, 약분이 뭐냐면, 위에 있는 숫자랑 아래에 있는 숫자가 서로 약수관계 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게 있어. 2가 있고 위에도 2가 있죠. 그럼 둘 다 1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3분의 1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누기는 어떻게 했느냐? 사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 봤을 때는. 그 초등학교 교과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줬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나누기 방법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수학을 잘 몰라요. 중학교 수학에 필요한 부분을 추출해내는 과정에서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 곱하기로 바꾸고, 자, 다시 나누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앞에 걸 그대로 써주세요. 5분의 6이요. 진짜 중요한 거. 다시. 진짜 중요한 거. 나누기를 뭘로 바꿔라? 곱하기로 바꿔라.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뒤에 있는 숫자를 위아래 뒤집어라. 2분의 1이니까 1분의 2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곱하기 문제로 바뀌죠. 그죠? 그러고 해봅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5분의, 분자는 분자끼리 12. 양수와 음수가 있습니다. 자, 양수와 음수.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수학에서 만나면 이상하게 얼어붙어요. 자, 양수와 음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는요,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입니다. 음수는 뭡니까?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죠. 됐죠?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수가 딱 하나 있어요, 여기서. 자, 누가 있습니까? 0이 있죠, 그죠? 0. 균형의 수호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많이 하는 말인데.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보통 양의 부호 플러스는 생략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양의 부호와 덧셈 기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뭐냐면 우리가 곧 배우겠지만, 자,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하기 3 더하기 7이겠죠. 그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다 의미가 달라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거는 양의 수 3이라고 하지만 플러스 3, 보통 우리는 플러스 3이라고 하죠. 그죠? 그다음 뒤에 있는 거는 플러스 7이죠. 그죠? 근데 가운데 있는 빨간색 덧셈 기호는 뭡니까? 이거는 더하기죠. 그죠? 저도 가끔 바쁘다 보면 실수하는데, 그러니까 많이들 실수하는 게 플러스 3, 플러스 7 이렇게 읽는다고.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플러스 3 그리고 더하기 플러스 7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머릿속에 제대로 개념이 박히지. 사실 플러스는 우리 교과서 표현상 양의 수 3, 양의 수 7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거보다는 플러스 또 음의 수는 마이너스가 좀 더 직관적이죠. 그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정수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자연수에서 좀 넓어진 수의 범위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거였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애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누구까지 포함해 줍니까? 균형의 수호자 0까지 포함을 해줘요. 그래서 정수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기존에 알고 있던 자연수, 양의 정수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다음 0, 음의 정수. 얘네 세 그룹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수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유리수가 무엇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안 중요한 게 없네, 그죠? 자, 유리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학생들이 보통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럼 선생님은 보통 어떻게 기억하라고 추천해 주냐면 유리수는 자음을 따서 이건 좀 유리수는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기억하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기억해 달라고 일단 얘기합니다. 위에 써져 있죠? 뭐라고요? 분수요. 뭐라고요? 분수요. 뭐라고요? 분수요.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관적인 의미로는 분수가 꽤나 괜찮게 쏠쏠하게 먹혀요. 중학교 수학에서는. 그래서 유리수를 보통 분수다라고 일단 먼저 기억을 해주고 정확한 의미를 나중에 곱씹는 쪽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사실 정확하게는 잘못된 표현인데 더 정확하게 보면 어떤 거냐면 자, 교과서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모와 분자에 다 어떤 수들이 들어간다? 그렇죠. 자연수.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붙어 있는 분수 형태를 우리는 양의 유리수라고 하고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분수를 우리는 음의 유리수라고 합니다. 여전히 가운데 누가 껴 있습니까? 얘들아 싸우지 마 라고 하는 0이 가운데 껴 있죠. 그죠? 균형의 수자 0. 그래서 음의 유리수, 0, 양의 유리수. 이 세 그룹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시가 오른쪽에 널브러져 있죠. 그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플러스 2분의 1, 양의 유리수. 플러스 3분의 10, 양의 유리수. 플러스 0.88, 소수네. 하지만 얘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라고 생각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리수가 왜 분수라고 하는지 알겠죠? 플러스 5분의 10 볼게요. 플러스 5분의 10은 약분하면 플러스 2가 됩니다. 이거 정수인데? 정수도 유리수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리수가 좀 더 큰 거야. 정수를 품고 있어. 그래서 자연수를 품고 있는 게 정수고 정수를 품고 있는 게 유리수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정수와 유리수라고 단원명이 되어 있지만 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수가 유리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마치 달걀이 유리수라면 노른자가 정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 볼게요. 균형의 수자 0도 유리수고 마이너스 5분의 13 분수에 마이너스 붙은 것도 유리수 마이너스 2분의 14도 음의 정수니까 음의 유리수 마이너스 8분의 87도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잠깐 왜 분수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냐면 오른쪽 위에 보이십니까? 요 3분의 파이라는 게 있는데요. 3분의 파이 이 분자 분모에 자연수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는 유리수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약분이 되는 예외의 상황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런 녀석들 때문에 그냥 분수라고 하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한 2학년까지 정도만 이제 이게 쓰이고요. 이제 중3부터는 유리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해야지. 지금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유리수는 분수다. 유리수는 분수다. 이렇게 기억해줘도 될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교과서에서도 내용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차피 같은 얘기인데 다르고 다른 거야 그냥. 오른쪽처럼 표현하게 돼요. 자연수분의 정수다. 왜냐면 왼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을 구분해야 된다는 귀찮음이 있어요. 자연수분의 자연수로 쓰면. 근데 그냥 자연수 분모는 자연수고 분자는 정수잖아 라고 써버리면 왼쪽에 세 가지를 다 표현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보통 문제집에는 이런 표현으로 나오죠. 문자를 이용한 표현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B분의 A인데 A랑 B는 정수야. 근데 B는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야. 뭐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다 배웠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정수와 정수의 나눗셈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없겠죠.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유리수가 어떻게 분류되냐면 유리수라는 녀석은 누구와 누구를 나뉜다?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나뉘어요. 유리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유리수는 분수라 그랬죠. 그죠? 분수라 그랬는데 분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분되지 않는 순수한 분수 녀석들 또는 소수 이런 애들을 정수가 아닌 유리수고요. 약분이 돼서 깔끔하게 되는 녀석들은 보통 정수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 정수라는 녀석은 또 어떻게 나뉜다? 그렇지요. 정수라는 녀석은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라는 세 그룹으로 나뉜다. 이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발 기억해 줄래? 자, 그 다음 수직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배우는데요. 중학교 기준 처음이에요. 수직선이 뭐냐면 수직선이에요. 됐죠? 수가 있는 직선이요. 직선 위에 숫자를 따다다다다닥 자리를 놔주는 겁니다. 가운데 뭘 놓겠습니까? 균형의 수호자 0을 놓고요. 그 0을 놓은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보이시죠? 원점이라고 불러요. 원점, 가운데죠. 그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는 1, 2, 3, 4, 5, 6, 7 왼쪽으로는 마일, 마이, 마삼, 마사, 마오 뭐 이렇게 숫자들을 쪼르르르 우리가 지금 정수만 났는데
정수가 아닌 애들도 다 촘촘하게 숫자를 이렇게 대응시키는 저 직선을 우리는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양의 정수, 음의 정수도 놓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찍어 놓은 거죠. 정수만 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촘촘하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2분의 1은 0과 1 한 가운데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 가운데 있는 이 곳을 우리는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리수까지 싹 다 수에 대응시킬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양의 유리수, 왼쪽은 음의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를 대응시키는 직선은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야,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주 그냥 미쳐버리게 만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 중요한 개념. 절대값이 뭐냐, 절대값. 절대값이 뭐냐면, 대응하는 점과 원점 사이에 무엇이다? 거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뭔 뜻입니까? 자, 예를 들어, 우린 기호를, 또 절대값 기호를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쓰거든요. 그럼 요 기호가 뭐냐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점과 원점 여기 있죠? 원점 사이의 거리예요. 몇 칸이죠? 하나, 둘, 셋이요. 거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3이라고 해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3이에요. 왜냐면 거리니까요. 자, 그러면 플러스 2의 절대값도 구해볼게요. 바로 밑에 플러스 2의 절대값은 자, 오케이. 플러스 2는 여기 있는데 0은 여기 있네요. 그죠? 거리는 두 칸이죠. 그죠? 2다. 되겠습니다. 0의 절대값은 뭡니까? 0이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절대값이라는 건 부호를 뗀 수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 마이너스 4.7이라는 걸 구하래요. 그럼 그냥 부호 띈 거 4.7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기억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심하게 미끄러지고 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중학교 2학 1, 2, 3학년에서 심화 문제를 낸다고 하면 이 절대값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의 의미도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값의 정의가 뭐다? 대응하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 오케이? 참 까다롭죠, 그죠? 뭐 어쩔 수 없어. 넘어갈게. 자, 참고로 절대값의 성질도 살펴볼게요. 요 성질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주로 사용되는데, 그래도 지금 한번 살펴보면 좋을 듯. 자, 플러스 1 먼저 봐봐. 사례를 볼게요. 플러스 1 절대값은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2의 절대값은 플러스 2입니다. 절대값이라는 건 해당 요 짝대기 괄호 안에 있는 숫자와 원점 사이의 거리예요. 3과 0은 3칸 차이 나기 때문에 플러스 3인 거죠. 오케이. 양수들의 절대값은 다 뭐가 나와? 다시. 양수들의 절대값은 다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오죠.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어떤 A라는 숫자가 있는데 양수면 절대값 구하면 뭐가 나온다? 그대로 짝대기만 벗겨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아래쪽에 음수의 절대값 살펴보면 자,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플러스 2. 오케이.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마이너스가 없어져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음수면 절대값 A라는 것은 마이너스 A다 이거예요. 요 표현을 애들이 학생이 특히 중3 때 굉장히 얼타는데 요 표현 잘 보세요. 이것까지 해야 되나? 잠깐만. 그래, 하자. 자, 이 절대값 A라는 게 이렇게 보고, 여기 분명히 A는 왼쪽에 부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죠. 근데 A 앞에 마이너스가 없다고 양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고쳐야 돼. 자, 앞에 마이너스가 없어도 음수일 수 있지. 문자를 뭐로 놓느냐에 따라서 라는 것은 다음 단원에서 할 거고요. 어찌되었든 지금은 어쨌든 마이너스 A라고 해서 학생들이 보통 음수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절대값이라는 건 거리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좀 실질적으로 쓰이니까 지금은 대충 넘어갈게요. 자, 정수와 유리수 이제 크기 비교를 해봅시다.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3과 5는 누가 더 큽니까? 그렇죠. 3이 더,
5가 더 크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1, 뭐 3, 아까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마이너스까지 추가된 녀석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캐릭터가 많아졌어요. 캐릭터가 많아졌는데 누가 더 세냐, 이걸 해줘야지. 이제 새로 늘어났는데, 그지? 요거 하나 기억해 볼게요.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어디 있을 때 더 크다? 네, 라이트요. 라이트가 더 큽니다. 오른쪽이요. 오른쪽에 나타냈을 때 더 큽니다. 1보다 2가 더 크고요. 2보다 3이 더 크고요. 3보다 4가 더 큽니다. 이걸로 인해서 유리수의 크기 비교 규칙이 생기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음수랑 양수 중엔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양수가 더 크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굳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음수는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데 양수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수는 음수보다 큽니다. 음수는 0보다 작아요. 0은 양수보다 작아요. 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것이 1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양수끼리는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양수끼리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크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거잖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큰 놈이 큰 거야. 그 큰 놈이 크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이때는 약간 이런 의미로 쓰이지. 부호 띈 거. 그런 식으로 쓰이지. 그죠? 그 다음 음수끼리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자, 음수끼리가 포인트. 자, 두 음수끼리는 자, 그러니까 보통 앞에 1, 2번은 잘해. 3번이 문제인데 음수끼리 크기 비교가 헷갈려.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가 있어요. 누가 더 큰가요? 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자, 처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4가 더 커 보이거든? 그러니까, 4가 더 큰가? 막 이런 자꾸 그 1차적인 헷갈림이 있는 거야. 근데 수직선 기준으로 마이너스 4는 좀 더 아래쪽에 있거든요? 여기 아래라고 해볼게요. 좀 더 왼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더 큰 거죠. 이런 식으로 찾는데 그 규칙이 뭐였냐면 절대값이 이번에는 큰 놈이 작은 거야. 자, 절대값이 큰 놈이 작아. 절대값이 크다는 건 음수 입장에서 절대값이 크다는 건 반대로 쭉 가는 거는 더 멀리 간 거야. 원점으로부터 더 왼쪽으로 멀리 갔으니까 더 멀리 간 애가 다 작겠죠. 그죠? 수직선을 머릿속에 좀 이렇게 띄워놓을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요 기준으로 이제 크기를 비교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 중요하지. 그래, 오늘 중요한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들어. 자,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마이너스 5와 플러스 3이 있네요. 자, 부호가 달라요. 그럼 누가 더 크다? 그렇죠. 양수가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플러스 0.4와 플러스 1.2가 있네요. 자, 양수끼리면 우리가 하던 대로 해. 누가 더 커? 그렇지. 1.2. 자, 이제 저 봐봐. 저 네모로 친 저기가 문제야, 문제.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3이 있어요. 누가 더 크냐 이러면 너네들은 처음 하는 애들은 무조건 멈춰 머리가. 왜냐면 머릿속에 누가 더 크다 외치면 12, 12, 12, 12, 12. 10이라고 외치는데 근데 이제 음수야, 음수. 음수는 숫자가 더 클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더 왼쪽으로 간단 말이야. 마이너스 10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원점을 기준으로 조금 왼쪽으로 가 있는 거거든. 누가 더 크니? 마삼이요. 됐죠? 네, 이게 자동적으로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음수끼리의 크기 비교에 집중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새로운 부등호 등장. 자, 위에 두 개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겁니다. 아까도 잠깐 다뤘고요. 자, A는 2보다 작다라는 의미로 저런 식으로 쓰고요. A는 2보다 크다는 A 쪽으로 입을 쫙 벌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자, 새로운 부등호 두 개가 등장했는데 모양은 비슷한데 밑에 뭐가 있습니까? 네, 짝대기 하나가 있죠. 그죠? 이 짝대기 의미는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겠죠. 그죠?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A는 2 이하다. 다음 마지막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A는 2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쪽에는 미만과 초과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가 본론입니다. 본론. 자, 정수와 유리수의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볼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캐릭터가 늘었어요. 자, 이제 게임의 캐릭터가 늘었다고. 그러면 기존 게임에 그대로 캐릭터들이 적용을 해야 돼. 적응을 해야 돼. 근데 버그가 난리 난단 말이야. 버그가 터지고 막 게임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규칙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자연수
기껏해야 분수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자연수를 기준으로 좀 더 넓어진 정수, 좀 더 넓어진 유리수까지 알게 됐어요. 그럼 걔네들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그게 포인트야. 포인트가 너무 많죠, 그죠? 어쩔 수 없다 했다. 자,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이 오늘 그 계산을 자동적으로 하는 거야. 자다 깨어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스터하는 것이 오늘 이 단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양의 유리수는 우리가 초딩 때 하던 거야. 양의 유리수의 덧셈, 곱셈, 나눗셈 정도. 근데 뺄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것까지. 근데 이제 음수가 생겼으니까 그로 인해 발생되는 온갖 혼돈의 카오스를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일단 더하기입니다.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문제를 보면 이런 반응이에요. 아, 기호는 기호요. 숫자는 숫자요. 모르겠고, 던진 수고, 수포, 뭐 이런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돼. 색안경. 색안경. 자, 어떤 색안경이냐. 자, 이렇게 범범범범범범범, 범범범범범범. 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오케이. 더하기 문제구나.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더하기야, 더하기. 야, 더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인식을 해줘야죠. 그 다음 뭐냐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요렇게 되는 거면 요렇게. 자, 양수는 하늘색. 꼭 하늘색이 필요 없어요.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 오케이. 자, 핵심은 뭐냐면, 양수 더하기 양수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볼게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이죠? 음수 더하기 음수구나. 라는 것을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이걸 이렇게 딱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거구나.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거구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와 플러스 3을 더하는 거구나. 자, 이것을 인식해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해보면. 자, 첫 번째는, 양수 더하기 양수구나. 색깔이 왜 이러니? 자, 오케이. 자, 양수 더하기 양수구나. 그 다음에 음수 더하기 음수구나. 그 다음에 양수 더하기 음수구나. 마지막으로 음수 더하기 양수구나. 요 네 가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안경으로 싹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딱 이렇게 봐줘야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게요. 자, 양수 더하기 양수는 사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2 더하기 3 뭡니까? 이거 굳이 알려줘야 됩니까? 손가락으로 세봅시다. 5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아직 양수를 배우니까 플러스라고 써주는 거죠. 양수 더하기 양수는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의 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대값이라는 건 부호 띄고 생각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거의 2 더하기 3을 그냥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선글라스가 상당히 좀 이렇게 다음 크루즈 같고.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당황하겠지만, 자, 이제 우리가 선글라스 꼈죠. 색안경 꼈기 때문에 음수 더하기 음수라는 것을 인식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계산 못 해도 돼. 만약에 너네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다른 선생님 만나거나 또는 다른 학교에서 뭐 수학을 배우고 있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그러는 거야. 야,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을 때 몰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음수 더하기 음수인데 규칙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렇게만 돼도 절반의 성공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제 들어갑니다. 더하기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플러스는 이제부터 우리 팀입니다. 아군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적군이요. 상대 팀입니다. 적군이요. 자, 이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더하기는 이 규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뭐냐면, 자, 적군 2마리가 있는데 적군 3마리가 지나가다가 만났어. 서바이벌로 합시다. 평화롭게. 자, 이렇게 풀숲에 있다가 이렇게 탁탁탁 만난 거야. 어이, 멈춰 한 거야. 근데 상대 팀끼리니까 서로 어때? 걔네들끼리는 같은 팀이죠? 그럼 오케이, 우리 같이 다니자. 몇 마리가 됩니까? 5마리가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팀입니까? 적 팀입니까?
적팀이죠? 적군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 악마 자식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수와 음수는 그래도 규칙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면 절대값의 합에다가 어떻게 해준다? 절대값끼리 더해주면 5가 되는데 거기에다 뭘 붙여줘라? 적군들이니까 적군 표시를 해줘야죠. 마이너스를 붙여줘라.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2 더하기 마이너스 3입니다. 우리 팀 2명 있고요. 적팀 3마리가 있어요. 게임 캐릭터로 생각합시다. 게임 캐릭터. 자, 우리 팀 캐릭터 2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팀 병사 2명이 있고요. 적팀 병사 3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둘이 만나요. 만나면, 반갑다. 뭐, 너네는 뭐, 월급이 얼마야? 뭐, 너네는 뭐, 연차가 뭐, 이런 거 얘기하진 않겠죠. 그죠? 바로 싸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자, 먼저 뿅뿅 하다가 한 마리씩 병사가 전사합니다. 그다음 또 한 마리씩 전사를 해요. 그럼 어디가 몇 마리 살아남습니까? 적군이 한 마리 살아남죠, 그죠? 적군이 한 마리 살아남으니까 어떻게 쓴다?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래서 양수 더하기 음수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부호 먼저 정해준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방금 상황을 비유해서 표현하면 우리 팀이 이겼니? 쟤네 팀이 이겼니? 이거야. 머릿수 싸움 하는 거야. 그럼 누가 봐도 적팀이 3명이니까 적팀이 더 크죠? 그래서 적팀의 부호를 먼저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의 차를 해주는 겁니다. 부호를 먼저 정해주고 절대값의 차를 적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주는 거죠. 3 빼기 2.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음수 더하기 양수도 양수 더하기 음수.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이번엔 적군 2마리가 먼저 있는데요. 자, 상대방 캐릭터 2마리가 있다가 우리 팀 캐릭터 3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럼 배틀 시작.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 윈. 우리 팀 1마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호를 먼저 정해줍니다. 이번에도. 자, 어디가 절대값이 크냐로 따라가는 거죠. 자, 적군이 2명인데 우리 팀 3명이네. 그럼 우리 팀이 이기겠지. 우리 팀 플러스 그 다음에 절대값의 차 1.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규칙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수 더하기 양수는 우리 팀 더하기 우리 팀이에요. 그러니까 팀은 그대로 우리 팀이에요.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거기에 절대값의 합, 숫자들끼리 더해주면 되겠고요. 음수 더하기 음수도 적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는 그대로 적군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적군들끼리 커지는 거니까 절대값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양수 더하기 음수 또는 음수 더하기 양수가 문제인데 여기 음수 더하기 양수는 빠졌네. 어쨌든 양수 더하기 음수는 자, 부호를 결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부호를 어떻게 결정해 준다? 자, 이제 잘 붙어 먹어라 이걸. 어디가 더 세냐 이걸. 어디가 더 세다라는 걸 어떻게 파악하냐면 숫자가 더 큰 쪽이요. 절대값이 더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간다는 게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팀이 100명 있고 적군이 90명 있어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우리 팀이요. 우리는 1대1 딱 만나면 딱 없어지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갈 숫자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서로 만나서 싸우잖아. 싸우니까 서로 없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큰 거에 작은 걸 빼주는 쪽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시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1번 더하기 문제구나 라는 것을 가장 먼저 파악해줘야 되고 그 다음 뭘 해줘라? 그렇지요. 빙 축소 색안경을 껴줘라. 그러면 오케이 다 보이죠? 그죠? 나만 보이나? 너네도 보이도록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5 더하기 6은 우리 팀 5마리 더하기 우리 팀 6마리니까 우리 팀 11마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팀 3마리랑 상대팀 7마리가 더해졌어요. 그럼 상대팀 10마리가 되겠죠. 2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가 포인트죠. 그죠? 자, 우리 팀 3마리가 있는데 그렇지, 벌써 답 나오네. 있지. 잘하고 있어. 자, 상대팀 8마리가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상황이야. 그지? 너무 잔인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자, 어쩔 수 없어. 자, 배틀 들어간다 이거지. 하나, 둘, 셋. 누가 이깁니까? 상대팀이 이기죠? 그리고 몇 마리 남았습니까? 5마리 남았죠. 그죠? 이게 8 빼기 3.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큰 놈 따라가고 절대값의 차이가 되는 거죠. 자, 소수 분수여도 마찬가지예요. 자, 소수 분수여도 당황하지 말고 아까 규칙을 기억해 주세요. 4.5랑 1.5 중에 누가 더 크니까? 네, 4.5가 더 크죠? 그러면 상대팀이 4.5마리 있는 거야. 근데 4.5 빼기 1.5니까 마삼, 넘어가삼. 뺄셈입니다. 뺄셈. 자, 이번에도 색안경 끼고 플러스 5 빼기 플러스 6이에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빼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밖에 못했는데, 또는 같은 수까지였는데, 하하, 이제 큰 수를 빼버리라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 주도록 할게요. 빼는 걸 뭘로 한다? 빼기를 뭘로 바꿔라? 더하기로 바꿔라. 빼기를 뭘로 바꿔라? 더하기로 바꿔라. 빼기를 뭘로 바꿔라? 더하기로 바꿔라. 앞으로 빼기를 뭘로 바꿔라? 더하기로 바꿔라. 그 다음 끝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수를 부호를 어떻게 해주라? 반대로 해주라.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빼기를 만나면 빼기를 뭘로 바꿔라? 더하기로 바꾸고요. 그다음 뒤에 있는 숫자 부호를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플러스 5 빼기 플러스 6은 어떻게 하냐면, 자, 플러스 5 더하기로 바꾸고요. 뒤에 있는 숫자를 마이너스 6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아까 하던 더하기 계산해주면 됩니다. 상대팀 6마리나 되네. 그럼 우리 팀 지고 상대팀 1마리. 이런 식으로 더하기로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7이에요. 당황하지 마시고 뒤에 빼기를 뭘로 바꿔라? 더하기로 바꾸고 마이너스 7을 플러스 7로 바꿔주시어라. 그 다음에 더하기는 기존에 배운 규칙대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상대팀 5마리, 우리 팀 7마리, 그럼 우리 팀 2마리. 그래서 결국에는 덧셈만 잘하면 뺄셈은 그냥 쉽게 해결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덧셈의 교환 법칙. 뜬금없이 이상한 게 하나 나왔네. 근데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하지만 초등학교 거를 착실하게 배운 건 그렇게 흔한 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들은 친구들도 보시면 뭔 소리냐. 자, 5 더하기 6은 얼마입니까? 11이죠. 6 더하기 5도 얼마입니까? 11이네. 거꾸로 해도 똑같네. 자, 밑에 볼게요.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10마리요. 마이너스 7 더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0마리요. 두 개 더하는 숫자가 위치 바뀌어도 똑같네. 자,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8. 우리 팀 3마리, 상대팀 8마리. 상대팀 5마리. 상대팀 8마리, 우리 팀 3마리. 그러면 상대팀 5마리. 어때요? 더하기를 할 때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자, 이런 걸 우리는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덧셈의 교환 법칙.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더하는 게 뭐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데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변을 보고 닦죠. 먼저 혹시 언제 변을 볼지 모르니까 미리 닦아놓고 변을 보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순서가 있다고요. 변을 본 다음에 변을 닦아야죠. 변을 닦고 나중에 변을 보면 깨끗한가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을 열고 지나가죠. 근데 지나간 다음에 문을 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에 꼬라박죠. 그죠?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일들, 대부분의 일들은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자, 일례로 급식 먹으러 갈 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급식 먹으러 다 줄 섰는데 갑자기 뒤에 애들이랑 순서를 바꾸래. 그럼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대박이라고 해서 우리는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덧셈의 교환 법칙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덧셈의 결합 법칙은 뭐냐면, 자, 중괄호가 있네. 그럼 중괄호가 있는 녀석 먼저 더해줘야겠다. 보통 원래 앞에 있는 거 먼저 더하니까. 자, 마이너스 3 더하기 6은 플러스 3이죠, 그죠? 자, 플러스 3에 마이너스 7을 더하면 상대팀 몇 마리가 남습니까? 4마리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고,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뒤에 거 먼저 계산해라 라는 거네. 그러면 우리 팀 6마리와 상대팀 7마리가 있으니까, 와, 혈전이다. 상대팀 1마리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상대팀 3마리를 만나네. 그러면 상대팀 4마리가 되겠죠. 계산 결과가 같으네. 자, 결합 법칙이 뭐냐면, 3개의 숫자가 있는데, 더하기를 할 때, 자, 3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어요. 그럼 앞에 거 2개 먼저 더해도 되고, 뒤에 거 2개 먼저 더해도 결과는 같단다, 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결합 법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이거를 그냥 암기만 하고 넘어가요. 까먹죠. 그럼 덧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의 의미가 뭐냐면, 자, 밑에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화면 보고 있는 거네. 자, 화면을 보면은, 자, 8 더하기, 마이너스 7.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7.2 더하기, 마이너스 6이라는 여러 개의 숫자를 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통은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계산하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덧셈들끼리는 순서 바뀌어도 되고, 앞에 있는 거 먼저 하나, 뒤에 있는 거 먼저 하나 상관없다며, 그럼
어떻게 해도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계산할래. 이게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계산 속도를 확실히 올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라색으로 색칠된 마이너스 7.2와 플러스 7.1을 먼저 더하고 싶은 거야. 이것은 본능이야. 인간의 본능이야. 와, 더하면 0이 되니까. 그래서 야, 사실 교환법칙으로 위치를 옮기고 결합법칙을 먼저 해준 건데 우리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 포인트. 아,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 먼저 계산할 때야.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정수끼리만 계산해주는 거 좀 편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의미입니다. 덧셈끼리만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또, 오케이 하더니 막 이런 상황에서도 지멋대로 계산해요. 자, 봐봐. 마이너스 3 빼기 플러스 1 더하기 플러스 2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오케이, 선생님이 먼저 해도 된다 했다. 지멋대로. 그래서 플러스 1 더하기 플러스 2. 오케이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6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기적의 계산법이 되는 거죠. 그죠? 생뚱맞은 소리입니다. 덧셈의 교환법칙과 덧셈의 결합법칙이에요. 여기 보세요. 덧셈의 결합법칙, 덧셈의 결합법칙. 그렇기 때문에 덧셈일 때만 됩니다. 지금 여기 뺄셈이 껴있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2로 바꿔준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패스. 자, 덧셈과 뺄셈이 혼합되어 있다. 방금 했던 얘기랑 일맥상통. 방금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인데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3분의 7 빼기 플러스 2가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얘기처럼 뭐 더하기 뭐 빼기 뭐 형태구나 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인식해줘야 돼요. 가장 먼저 인식해주세요. 자, 빼기를 뭘로 바꾼다? 앞으로 더하기로 무조건 먼저 바꿔주세요. 그리고 아까 배웠던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좀 내가 편할 것 같은 순서대로 계산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맨 뒤에 있던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부호 반대했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먼저 해주세요. 뭐부터 해주냐면 정수끼리 계산하는 게 편하겠다. 마이너스 3으로 먼저 해준 거고 마이너스 3분의 9 더하기 3분의 7이 되네. 플러스 3분의 7. 자,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할 때는 어떻게 해라? 센 놈을 결정해주라. 3분의 9가 셉니까? 3분의 7이 셉니까? 그렇죠. 3분의 9가 세죠. 그죠? 3분의 9의 부호인 마이너스를 따라가 주는 겁니다. 넌 우리 편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근데 이제 어쨌든 부호가 다른 애들은 절대값끼리 빼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분의 9 빼기 3분의 7이 되어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당당당당당.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소수 표현이 있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빼기를 더하기로 바꿔주고 뒤에 수를 부호를 바꿔줍니다. 이 뺄셈을 덧셈으로 바꾼다에 그 뒤에 수 부호 바꾸는 거를 빼먹으면 안 돼. 선생님 빼먹었네. 그지? 적은 거에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먹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계속 해보면 빼기를 더하기로 바꿨어. 뒤에 부호 바꿨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라? 다 더하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 더하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기 편한 녀석들부터 해줘라. 뒤에 있는 녀석들 먼저 해주면 0.7이 날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갖고 해보면 그렇네. 자,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3.7에서 2.7을 빼면 되니까요.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양의 부호 괄호의 생략. 자, 여기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제일 처음 양수 얘기할 때 했지만 양수는 양의 부호 플러스와 괄호를 생략해도 됩니다. 자, 뭔 상황이냐? 예를 통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막 이걸 암기해봤자 어차피 몰라요.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이 있죠? 요거 너무 귀찮잖아.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 그냥 양수니까 초등학교 때 하던 것처럼 2 더하기 3으로 가스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자, 이제 봐봐.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3인데요. 자, 3만 어떻게 해줘라? 플러스랑 괄호를 없애줘라 이거야. 우리 괄호가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계산해서 먼저 해주세요 라는 그 괄호가 있지만 하나의 수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괄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탕을 포장해주는 껍데기 정도. 그럼 여기도 보세요.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있고요.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라는 의미인데 플러스 3 입장에서는 부호가 필요 없어.
그냥 3을 쓸 거야. 그리고 그냥 괄호가 굳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 괄호를 또 해주냐면, 사실 괄호가 없다면, 마이너스 2 플러스, 자, 앞에 건 그대로 두고,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 3 이렇게 되거든요. 연산기호가 두 개가 있어서 조금 보기 이상해. 이걸 피하기 위해 괄호를 보통 써주는데, 플러스인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써놨지.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많이 읽는데, 마이너스 2 더하기 3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정확한 의미를 알고 이해를 하겠죠, 그죠? 같은 규칙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플러스 2 빼기 플러스 3인데 2 빼기 3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다음 플러스 3이 있는데 얘를 2랑 3으로 해준 거예요. 양의 부호 플러스와 괄호가 생략되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특이한 경우 음수여도 괄호를 생략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 있는 애들? 맨 앞에 있는 음수. 맨 앞에 있는 음수는 괄호를 생략해도 돼. 그냥 맨 앞이니까. 왜 보통 괄호를 생략하지 않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가운데 있으면 지금 밑에 살을 보이죠. 마이너스 7이 여기 있는데 여기 생략해버리면 2 빼기 빼기 7이 돼. 좀 이상하죠. 그죠? 2 빼기 마이너스 7 그렇게 알면 되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괄호를 이렇게 우리가 애초에 달아준 거야. 근데 맨 앞에 입장에서는 앞에 뭐 더하기나 빼기가 없지 않소? 그러니까 괄호 없어져라. 그냥 이거야. 마이너스 7도 앞에 괄호가 있지만 괄호가 없어져라. 얍. 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생략하는 걸 배우면 애들이 생략한 걸 다시 살려내는 걸 까먹어요. 플러스라고 줄여놨는데 플러스인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뭐야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이걸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2 빼기 3이라는 것을 알아줘야 돼. 다시 마이너스 2 빼기 3.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빼기 플러스 3인 거죠. 그래서 화면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곱셈과 나눗셈 하면 끝이야. 또 기호는 기호요, 숫자는 숫자요, 모르겠고 던짐, 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문제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줘라? 굉장히 중요한 게 더하기를 할 때는 처음에 선생님 실생활의 예처럼 약간 그 병사들끼리의 게임 캐릭터들끼리의 전투를 표현했지만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그렇게 하면 망해요. 이전에 수학자분들께서 어떻게든 이 유리수의 연산을 실생활과 연관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여러 가지 모델도 만들었는데 결국엔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또 다른 수학자 한 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 씬을 끝내버린 거거든요. 이 퀘스트를 그냥 완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사실 형식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실생활과 연관지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걸 엄밀하게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는 약간 조금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규칙을 좀 암기해 주십사 제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발. 자, 어떤 규칙이냐? 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그다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이게 그 유명한 마마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쉽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래 두 개는 지금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줘도 되겠다. 그럼 자, 계산해 볼게요. 부호를 먼저 정해주는 겁니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요. 풀이요.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네. 마이너스. 너도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부호를 먼저 결정해 주고요. 그 다음 절대값은 그냥 곱하면 됩니다. 다 6이에요. 6. 참 쉽죠? 곱하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은 그냥 절대값 곱한 다음에 양의 부호 플러스 마마풀 풀풀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살려준다. 0을 곱하면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곱셈은 이루어지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볼게요. 자, 오케이. 분수가 나와버렸네. 뭐 부호 결정은 둘째치고 그냥 곱하는 게 어렵죠, 그죠? 그래도 같이 해봅시다. 오른쪽에 부호 결정 규칙을 써놨어요.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끼리 곱하니까 불. 그 다음에 분모는 분모끼리 4분의, 분자는 분자끼리 15. 이렇게 계산해주면 끝.
자, 앞에는 3분의 5니까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양수입니다. 뒤에 있는 건 음수죠. 마이너스가 하나네?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요. 다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야 되는데 약분이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죠? 아래쪽에도 역시나 마이너스가 하나니까 마이너스인데요. 약분이 되네요. 7, 24, 7, 3, 21, 2분의 15.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그냥 딱히 뭐 어려운 건 아니다. 부호만 결정해주면 된다. 이 기존의 분수 곱셈을 잘할 수 있다면. 자, 참고로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를 거듭해서 계속 곱해나가는 걸 말하는데요. 자, 마이너스 1을 2번 곱하면 플러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을 4번 곱하면 플러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을 6번 곱해도 플러스 1이네요. 왜냐면 마이너스를 2개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하면 반대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1의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오른쪽 아래처럼 좀 숫자가 커져도 우리는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입니다. 이거는 예시 없이 바로 갑니다. 곱셈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참 신기할 따름이야.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곱셈의 교환법칙. 앞에 뒤에 거 바꿔서 곱해도 같고 세 개의 수를 곱할 때 순서 지멋대로 곱해도 결과는 같다. 이게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입니다. 나누시면 안 돼요. 숨차.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자, 주의. 오케이, 선생님 알겠습니다. 덧셈과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이니까 덧셈과 곱셈만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라고 하면서 오케이, 덧셈이랑 곱셈은 가능, 오케이 라고 계산해버려서 3 더하기 5.7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5.7이라는 요런 혼합 계산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지멋대로 계산해주고 싶은에 5.7끼리 없애버린 다음에 뭐 이런 기적의 계산법을 행할 수 있는데,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덧셈끼리만 가능하고요. 곱셈끼리만 가능합니다. 요 예시는 덧셈과 곱셈이 섞여 있기 때문에 no, 쓰면 안 됩니다. 자, 3개 이상의 수를 곱하는 거 보겠습니다. 이제 3개 이상의 수를 연달아서 곱할 때는 부호를 먼저 정해줍니다. 아까 오른쪽에 규칙 있죠, 그죠? 요거 따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개수를 세면 됩니다. 부호를 먼저 정할 때 마이너스가 홀수개면 마이너스, 짝수개면 플러스다. 아까 그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성질을 여기서 은연중에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개네. 그럼 부호는 플러스다. 그 다음에 6, 5, 30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가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러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2, 4, 8 됐나요? 여기도 써져 있겠죠? 그 다음 자 이렇게 거듭제곱이 껴있네 맨 뒤에. 이럴 때는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해 줍니다. 어떻게?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9로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몇 개냐면 only one. 그러면 마이너스를 그대로 가주는 거죠. 마이너스 8, 9, 72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해 보여도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해 주시라고요. 근데 마이너스 2의 제곱은 플러스 4야. 그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를 몇 번 곱한다? 3번 곱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다. 요런 게 필요해. 여기 왼쪽에도 마이너스 2의 제곱부터 마이너스를 2번 곱하니까 플러스다. 요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답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자동화하는 게 중요하다. 자, 주의. 괄호의 중요성. 자, 왼쪽, 오른쪽, 나중에 좌변, 우변으로 표현하는데, 자, 왼쪽은 마이너스 3의 4제곱이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3의 4제곱이요. 읽을 때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차이가 없다? No. 괄호가 있잖아요, 그죠? 괄호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주머니로 쌌다는 얘기야. 그럼 4제곱이잖아요. 4제곱은 4번 곱하는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3을 4번 곱하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의 4제곱은 마이너스 3을 4번 곱하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지.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마이너스 3의 4제곱은 3만 4번 곱한 거야. 그러니까 부호는 그대로지. 이런 거라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1이라고. 두 개 달라. 분배법칙이요. 자,
자, 분배 법칙은 상당히 베리베리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인데, 이걸 모르고 중2, 중3 올라가서 속 터진다. 이거 모르는데 인수분해하고 있고 막, 선생님도 옛날에 이제 과외하고 막 이럴 때, 분배 법칙을 모르는데, 이제 인수분해 막 과외 막 받는 애 있고 막 이랬어. 그 친구도 처음에 많이 당황했어요. 왜? 이걸 몰라서 중2 때. 이걸 좀 중요하다. 분배 법칙이 뭐냐면, 뭐 일단 볼게요. A랑 B 더하기 C가 있죠? 그걸 곱해줘요. 그러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가 됩니다. 뭐야 이거? B랑 C가 있습니다. B라는 녀석과 C를 더하고 있어요. A를 곱해줘. B랑 C를 더하는데 A를 곱해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B가 되고 A 곱하기 C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 너네가 봤을 때, 분배 법칙 쓰는 상황이고. 뭐냐면 괄호로 더하기가 두 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항을 배우면 좀 익숙해지는데 두 개의 항이 있는 거야. 괜찮아, 그냥 얘기할게. 그러니까 두 수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A를 둘 다 곱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숫자라면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각각 계산해서 더해도 돼. 뒤에서 곱해도 마찬가지예요. A 곱하기 C랑 B 곱하기 C를 더해라.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억을 좀 하냐면 B랑 C가 각각 하나의 캐릭터야. B라는 캐릭터가 있고 C라는 캐릭터가 있어. 둘 다 똑같은 투구를 씌워준 느낌이야. A라는 투구를 씌워줘. 그래서 B라는 녀석엔 A라는 투구가 있고 C라는 녀석도 투구가 있고 뭐 이런 얘기. 자, 분배 법칙이 얘인데요. 뭐 숫자로는 뭐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6 곱하기 49요. 암산 가능해야죠. 49는 사실 50 빼기 1이거든요. 그러니까 6을 분배해줘라. 요렇게 분배해준다. 그 얘기를 안 했네. 분배해주는 거라서 분배 법칙이에요. 6을 분배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0 빼기 6입니다. 그래서 294. 그래서 암산 가능한 거지. 머릿속으로. 6 곱하기 50 빼기 1. 300 빼기.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밑에 것도 998이죠? 똑같이 3을 분배. 이렇게 되는 거죠. 와우. 분수.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더해서 해도 되는데, 통분하기보다는 우리는 통분 좀 어렵잖아.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해보자. 자, 마이너스 15를 마이너스 3분의 1과 5분의 2에 분배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계산해보면 약분이 되어서 5 더하기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이 아래에 있는 건 거꾸로야. 자, 이건 눈썰미가 필요해, 눈썰미가. 이게 나중에 인수분해라는 단원에 쓰이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자, 마이너스 3.5라고 공통적인 숫자가 있어요. 나중에 공통인수라고 하죠, 문자일 때는.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4가 6개 있고, 마이너스 3.4 4개 있어요. 6개 있고 4개 있는 걸 더하래. 그럼 총 몇 개야? 10개요. 그래서 마이너스 34다. 뭐 이런 방법이 분배 법칙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나눗셈입니다. 나눗셈도 뺄셈과 좀 비슷해. 뺄셈을 더하기로 우린 바꿔줬죠? 나눗셈은 뭘로 바꾼다? 곱하기. 나눗셈은 곱하기. 나눗셈은 곱하기로 바꿉니다. 근데 뒤에 있는 수를 부호반대가 아니라 역수로 바꿉니다. 역수.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보면 역수는 분자와 분모를 바꾼 거예요. 역 해준 거죠. 마이너스 10 곱하기로 바꿔줍니다. 먼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거죠. 그다음 마이너스 5를 어떻게 주냐면 마이너스 5분의 1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요. 2가 됩니다. 마음 아플. 그럼 역수가 뭔지 밑에 써져 있죠. 역수는 분자와 분모를 뒤집은 수입니다. 부호는 그대로예요. 자, 봐봐. 마이너스 5를 분자 분모를 뒤집어서 마이너스 5분의 1이 된 거예요. 선생님. 그냥 5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마이너스 5는 사실 마이너스 1분의 5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역수의 뜻은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 수를 곱해서 1이 나올 때 서로를 역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자 분모를 뒤집은 거고 부호는 그대로인 건데 보통은 역수를 부호는 그대로인데 분자 분모 뒤집은 거라고 하는 거죠. 빼기 할 때는 뒤에 수를 부호 반대. 나누기 할 때는 곱하기로 바꾸고 위아래를 바꿔줘요. 그거 헷갈리면 아니 된다. 계속해보죠. 마이너스 8 나누기 플러스 5분의 4입니다. 그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고 플러스 5분의 4의 역수는 뭡니까? 플러스 4분의 5. 그렇지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약분 뿅 2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12요. 딩동댕. 숙달해야 됩니다. 숙달. 단순 계산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자다가 일어나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뭐 사치 계산이 포함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식의 계산은 거듭 제곱을 먼저 계산하고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곱하기 나누기는 순서대로, 더하기 빼기도 순서대로. 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와, 따마 복잡하다, 그지? 또 어떻게 하느냐? 거듭 제곱을 먼저 풀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좀 외우는 것 같잖아. 좀 더 본질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중괄호 보입니까? 중괄호를 먼저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괄호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소괄호가 있죠? 얘네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다? 거듭 제곱도 있죠? 얘도 그냥 먼저 해주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좀 더 근본적으로는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해주는데 그 안에 그 밖에 거듭 제곱 있으면 좀 먼저 해줘라. 자, 그러면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플러스 9, 3 더하기 5는 8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가 됐고 3 더하기 5는 뭐야? 왜 안 했어? 해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 중괄호를 풀어줘야 되는데 곱하기와 빼기 중에는 곱하기를 먼저 한다. 그럼 18 빼기 8. 그래서 18 빼기 8 해주면 7 빼기 10 나누기인데 빼기 먼저 하면 안 된다. 나누기를 먼저 하면은 7 빼기 5. 됐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정수와 유리수의 연산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하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숙달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새로운 패밀리, 전학생이 왔기 때문에 기존 규칙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인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마이너스 있는 애들도 껴도 문제없이 하기 위해 지금 규칙을 새로 늘린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우리는 막 끙끙대면서 풀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전에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슬픈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은 이 단어는 어려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단순한 지금 이렇게 숫자 바꿔서 막막 내주는 문제들을 팍팍팍팍 풀 수 있을 정도로 숙달, 쉬운 걸 반복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문자화식 단원으로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